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스탁 솔루션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식은혜요. 고맙습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은 목소리시네요.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세요? 신라젠인데요. 예. 매수가 65,800원이었는데 오늘 조금 매수를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64,000원으로 만들었어요. 64,000원으로 4,000원으로. 예, 오늘 20%. 매수하셔서 그럼 비중이 어느 정도세요? 20%예요. 20% 비중으로 네. 오늘 조금 확대하셨고 64,000원까지 만드셨는데 아이고 오늘 좀 빠져요. 제약바이오 참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어떤 포인트로 혹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방송에서 신라젠 뭐 좀 유망주라고도 하고 또 네. 많이 빠지고 해서 매수를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자꾸 예. 많이 내려가니까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저점인 건가? 예. 네네네. 이런 근데 게 이제 궁금하실 오늘 것 같아요. 또 엄청 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또 매수를 했더니 저가 빨래를 하고 오니까 65,000원이 또 넘어갔다가 내려왔어요 또. 이래서 맘 편히 빨래나 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하단이 열려 있는 건지 지금 팔아야 네네네. 되는 건지 더 네. 좀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거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신라젠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갈렸는데 보유 의견 챙겨볼게요.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라젠 좋다 하니까 사신 거 맞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좋은 주식이 좋다고 떠들 때가 8만 원대였거든요. 8만 원대부터 네. 지금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결코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시다시피 신라젠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 면역 네. 항암제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팩사백이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중요한 것은 무용성 평가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회사에서 미뤄와가지고 7월, 8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무용성 평가 발표를 했을 때 호재 부분만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요. 무용성 평가 때문에 임상 시험이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신약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무용성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환사채 이자율을 2배로 올리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업의 지금 임상 3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팩사백이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신약으로서 정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투심이 많다면 주가가 이만큼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맞죠? 네네. 네, 근데 지금까지 빠졌다라는 건 그만큼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최근 6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6만 5천 원대 가격은 그래도 잘 사셨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7만 원, 8만 원대 사신 것보다는 훨씬 잘 사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6만 원 초반대부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따지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관련된 이슈를 이 가격대는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빨래 하시다가 놓치셨다고 했는데 오늘 가격이 올라왔던 이유는 이 팩사백이 정맥 주사로 투여가 가능한 유일한 면역 항암제임이 밝혀졌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로는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제 생각에는 6만 5천 원대로 바로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네. 이해하셨죠? 근데 네네. 아시겠지만 이런 주식들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네.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65,000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 두세요. 안 그러시면 다음에는 밥 짓다가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빨래 하다가 놓치셨는데 다음엔 밥 짓다고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슈보다는 리스크 요소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보더라도 시총 상위 제약주들,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심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박, 실체도 없는 대박에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워낙에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에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0원에 매일매일 주문을 내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고민 해결되셨죠? 아, 네, 알았습니다. 네, 매수 주문하는 법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꼭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추가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나오시기를 일단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신라젠부터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패스요. 네, 패스. 매수가하고 비중 예, 예.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21,000원에요. 21,000원에 비중. 예, 예. 비중은 40%요. 40%. 예, 예. 이거 신고가 갈 때 잡으셨네요. 예, 예. 아, 반도체. 예, 네네. 비모리 반도체가 잘 나간다 그래서 샀는데 사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아, 오늘도 좀 빠져가지고 저 던져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더 끌고 가도 되는가 끌고 가도 되는 싶어가지고요. 건지 약간 예, 손실이세요. 쉬었다 가는 건지 아니면은 힘이 완전 빠진 건지 요거 진단 예,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예, 기다려주세요. 예. 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넷패스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어요. 보유 의견 김범석 전문가님. 네, 신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넷패스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넷패스 같은 경우 이제 IT 부품 전문 업체잖아요. 예, 예, 이제 예. 반도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메모리 예. 이것 때문에 비메모리 후공정 이것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러고 삼성전자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한다. 이것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예, 예. 회사도 든든하고 회사도 실적도 예. 좋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갔거든요. 예, 맞아요. 잘 사셨어요. 회사도 예,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221억 정도 나오면서 당기순이익이 400% 예, 예. 이상 상승한 이런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실적도 탄탄하고 그만큼 예. 이제 정부 쪽에서도 지원하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회사니까 일단 잘 예, 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단지 조금 아쉬운 게 가격을 예, 예. 좀 높게 사셨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요. 이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이제 예, 먼저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결국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아니, 오늘 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네, 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가지고 네, 두고 네.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털고 나와야 정석인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털기엔 너무 아까워요. 예. 예, 지금 털기엔 너무 아깝고요. 여기 예, 예.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아니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세요? 못 보고- 그러면 나중에 예. 돌려보기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예. 설명해드리자면 이 넷패스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21선을 깨지 않으면은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예. 예, 지금 뭐 신고가를 지금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일단 예, 가는 예. 종목에 사셨으니까 예, 이거에 예. 대한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21선만큼은 지켜주는지 확인하고요. 예, 21선 지켜주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예, 대신에 매수가 예, 예. 이상 좀 올라오잖아요. 예, 예. 비중이 조금 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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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중을 절반 이하까지만 줄여주세요. 아. 그리고 1차적인 예, 예. 목표가는 예, 일단은 24,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24,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21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예, 예. 21선 지지되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아,
지금 현재는 훅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걱정할 건 뭐냐면 예, 얘가 예. 21선을 깨냐 안 깨냐 그것만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예. 21선이 19,500원 부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9,500원을 지지하냐 못하냐 거기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지지 예. 못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예. 다시 한번 전략을 뭐 밑에서 다시 잡던가 하는 전략을 다시 세워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어디 나가 계세요? 아, 밖에 좀 나와 있어요. 일 예. 예, 아, 너무 일 감사합니다. 잘 보시고요. 예,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는 나왔는데 하단 예. 19,500원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위아래로 언제든지 좀 불안하시면 연락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2786-1022, 1023번 계속 열려 있고요. 이번에 문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문자도 여러분 주고 계시죠. 먼저는 파미셀 보겠습니다. 12,000원에 30% 보유 중이시고 오늘 11,000원대에서 움직이는데요. 좀 조정세입니다. 요 근방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서성민 전문가님, 파미셀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언제죠? 2월 7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얘가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떤 약품에 대해서냐면 셀그램 NC라고 해서 간 경변 치료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이 반려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뭐가 크냐면 일단은 조건부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된다면 임상 이상만 가지고도 제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게 임상 3상을 그럼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조건부 품목 허가가 된다면 임상 3상 필요 없이 이상만 가지고도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긋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하락 이후에는 좀 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을 보면 사실 저는 12,000원이란 가격은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가격대를 보면은 최근에 약세는 시총 상위주들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에 힘입은 그런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투심 악화가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 악화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지금 그 매수 주체를 본다면 아시다시피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꾸준히 매집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000원대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12,000원 가격대에 보유를 하셨다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위로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견디고 파신 부분들에 대한 물량만 소화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000원 초반이나 12,000원대 후반 가격대에는 일단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부분이니만큼 일단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 대응이시라면 12,800원에서 13,000원 선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 전략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서 한 15,000원대까지 보는 전략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 근방 정도의 저항 매물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미셀 들여다봤고요. 다음은 드리머스 컴퍼니 보겠습니다. 매수가 9,45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사시고 한 주당 1,000원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석 전문가님 정말 이 주식 왜 이럴까요?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상호명을 좀 바꾼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리버에서 드리머스 컴퍼니로 이제 바꾼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SK그룹의 아이리버 브랜드, 그러게 오디오 플레이어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뭐 오디오 플레이어가 뭐 매출이 성장하느니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느니 그게 아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여면서 이렇게 주가의 등락을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발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테마주를 하실 거면은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대장격 종목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리머스 컴퍼니에 대한 일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 오늘 같은 이 주가 라인이 지지 라인을 조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상승을 했던 초반 가격대를 지금 왔기 때문에 이 8,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를 이제 보유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금일 저가인 7,97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9,000원에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뭐 빌보드에 3주 연속해가지고 탑10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 자체에서는 그만큼 좀 관심도가 떨어졌고 그러한 관심도는 뭐 대장격 종목에 의해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7,970원, 상단은 9,000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계속 주고 계시고요. 이번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그 후성이고요. 네, 후성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8,170원에 매수했고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8,170원이면 수익이시네요? 네네, 지금 네. 당장은 수익인데 조금 좀 힘들게 좀 가다가 요즘에 조금 오른 거거든요. 매수하시고는 조금 눌렸다가 이제 네.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그 기업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트 기업인지, 부분, 네, 차트 미래 부분하고 이런 성장 것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희가 네. 꼼꼼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후성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어요. 보유 의견.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냉매가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용이 이 세 가지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특수가스하고 냉매가스 분야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냉매가스 관련해서는 최근 환경 규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권을 아예 내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밖에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네. 업황과 관련해서도요. 네네. 네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파운드리 업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반도체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실적 부분들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사셨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 파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사실 얘가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15배, 20배까지는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9,000원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죠. 차트상으로 따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8,7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저항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거든요. 네네. 어제하고 오늘도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 보셨죠, 그죠? 예. 근데 그 오늘도 이유가 잘 버티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누가 매수를 했는지 그 주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를 보시면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기관은 나중에 정신을 차렸는지 최근 들어서야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성과 평가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을 사모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이슈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을 사는 거고 실적 발표를 상당히 좋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15일까지는 그 부분이 나올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일단은 현재 가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8,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8,400원 8,380원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조합을 했을 때 이 종목은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8,700원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네. 중장기로 갖고 가야겠다 하시면 저는 9,000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나요? 네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후성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화 문자 열려 있거든요. 특히 오늘 조금 문자가 저조한 것 같은데 이쪽 꼭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오대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바이오 리더스고요. 예, 15,000원에 20%요. 15,000원. 15,000원에 20% 네. 비중으로 네. 보유하고 계세요. 손실이 조금 있으시네요. 근데 오늘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만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게요.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인데 일단 뭐 재료는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주가 갈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바이오리더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갈리긴 했는데 보유 의견 챙겨볼게요. 김범석 전문가님. 네, 시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바이올리스 보이세요? 네네. 뭐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20%. 좀 제법 됐어요. 그러세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가지고 계셨어요? 뭐 저번에 괜찮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예. 좀 빠졌더라. 그런데 요즘 좀 올라갈 듯 하면서 예. 또 이래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암제 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예. 예, 세계 뭐 5대 기초과학연구소 이제 와이즈만 뭐 이제 연구소랑 이제 뭐 협약을 해서 그런 항체 신약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올랐다가 네네. 최근 몇 년 동안 그 박스권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장님께서 이것을 너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경부암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지금 임상 2상이라든지 임상 3상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에 대한 이슈나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요 주가 자체는 당연히 크게 반등할 요지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얘가 또 M&A 관련해가지고 뭐 넥스트비티 지분을 좀 많이 가져오면서 이러한 그 시장, M&A 시장 내에서도 조금 고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 쪽에서도 또 이슈가 나와준다면 예를 들어서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미국 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최장암 관련된 좀 이슈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뭐 바이오 리더스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제가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네, 일단 15,000원 부근에 매수하셨으면은 박스권 조금 상단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박스권 안 올라가도. 예, 그렇죠. 이게 보통 전략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박스권 하단 10,000원쯤에는 일단 매수하는 전략을 좀
채우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10,000원 올 때마다 야금야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7,000원 부근,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는 조금 매도의 의견이에요. 그러면서 네네. 수익을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슈가 빵 뜨잖아요. 임상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17,900원, 17,5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얘가 보통 보니까 6개월 안에 6개월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요. 6개월 안에 네. 박스권 네. 하단에 10,000원, 박스권 상단에 17,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6,000원에서 17,000원 오면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10,000원대 오면 매수를 하시고요. 17,500원이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홀딩 하시면서 그때도 또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냥 매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조금 오는 것 같아갖거든. 매집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위에 살짝 걸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씩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님 혹시 네네. 중간에 또 불안하시면 연락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계속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 돌아가죠. 연락 주시면 오늘 잠시 뒤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빠르게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넷마블 비중 20% 133,246원. 아이고 끝자리까지 있네요. 일단 오늘은 급하게 반등세를 보이긴 하는데 이분은 손실입니다. 보유해야 할까요? 소상민 전문가님? 네, 일단 1분기 게임 대형주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NC소프트랑 넷마블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신작 게임의 부재, 그리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 진작 확대 실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관련돼서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또 출시될 BTS 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규 매출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출시된 게임의 매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이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수급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지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분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격대는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5천 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뭐 매수가 부근이 될 텐데 아마 이 사이에서 14만 원 사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걸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충분히 15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단기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4만 원 근방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나왔네요. 넷마블이었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3,860원에 10% 빠지고 있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김범석 전문가님.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플랜트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는 이 계열사인 에이프로젠의 그런 이슈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프로젠이 이제 미국의 이중항체에 대한 그러한 뭐 특허를 받았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작년에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해 1월이죠. 1월에 이제
하한가를 뭐 갔던 전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주 이상을 이제 추가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주가가 3,800원 부근이신데요. 오늘도 조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단기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21선을 하락 돌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에이프로젠과 합병 그런 이슈 너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3,200원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200원을 깨게 된다면 3,000원 이하, 2,5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200원을 꼭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세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21선 올라온지 보고 4,000원 이상부터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높여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이고요. 29,000원 20%. 서성민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수익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 이분은 요 근방에서 매수하셨나 봐요? 네,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 패션 기업이고요. 글로벌 패션 기업 중에서도 미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패션 소비 양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좋지만 워낙에 고가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주체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수세가 점점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31,000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중에는 일단 35,0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 33,000원까지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을 새롭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 그 힌트 얻으러 바로 가겠습니다.